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이번 주 서울은 내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비가 와서 그런지 거래소도 왠지 힘을 못 쓰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어제 0.5%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장 내내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이런 변동성에 좀 대비하기 어려우셨을 우리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다우 지수가 0.7% 하락했는데 반면 나스닥은 0.07%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대형 은행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확대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인지 경기 민감주들이 매우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자 우리 시장에도 과연 이런 영향들 미칠까요? 오늘 1시간 동안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시간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철강주와 알루미늄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알려드릴 텐데요. 요즘에 가장 핫한 알루미늄 섹터 그리고 어제 시세가 나왔던 철강주에 대해서 주가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LG화학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솔브레인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장착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성장 동력일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폐배터리 관련주 투자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서는 지난 증시에서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폐배터리 관련주도 계속 시세가 계속 조금씩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시간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수요일장에 왔습니다. 이번 주 절반가량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 전략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다시 뛰는 철강주, 지금이라도 라고 써있네요. 지금이라도 살 수 있을까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중국 상품 시장 내에서 현재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원유 내수 시장에서는 이 유통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철광석 가격은 떨어지는데 유통 가격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 간의 격차가 좀 좁아지면서 철광석 섹터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이 대형 철광석 기업들이 좀 강세 보였고요. 앞으로도 이 경기 민감주로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인 것 같은데 지금 뛰어들어도 좋을까요, 대표님? 네, 혹시나 조금 좀 길게 보는 시각이라면 지금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타이밍은 좀 조절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철강주를 바라보는 입장은 일단 한 달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철강주 피크아웃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시장이 거의 뒤덮였던 분위기였죠. 그만큼 주가는 조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불투명이 얘기 나오고 또 중국의 변화 그리고 또 철광석 가격의 철광석이죠. 이쪽의 가격의 변화를 얘기를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봤었던 시각들이 많았지만은 뚜껑을 열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괜찮네,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일단 철강 업황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자국 내 산업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요인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환경에 대한 부담이죠. 특히 친환경 트렌드로 가는데
전통 산업들이 CO2 배출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를 규제해서 조금 더 친환경 트렌드에 맞아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크다 보니까 또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깨끗한 우리 베이징은 깨끗한 공기에서 살아요. 와보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은 이런 산업을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량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원료로 쓰는 이런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생산도 힘들 정도로 위축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증치세라고 하는 세금 같은 경우도 어떤 철폐시키면서 중국이 수출을 할 때 또 철강 쪽의 부담감이 더 커지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출은 제약적, 그래도 쓰게 되면 내수만 쓰겠다라는 입장들이 더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빈자리를 다른 그 외국의 그리고 또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앵커님이 참 전문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철강의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철광석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기존부터 철광 업체들은 가격을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와 또 제품 가격들이 오히려 더 벌어지는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더 가격은 올릴 수 없는 요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은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또 수요에 대한 기반이 가장 또 중요한 측면들인데 지금같이 철강 가격이 뭐 열연이나 뭐 내년 이런 쪽도 북미나 유럽 쪽을 보게 되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수요가 준다 이게 아니죠. 수요는 여전히 유지가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오히려 이번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에서 9월 달에 이제 상원으로 갔던 부분이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1조 달러 규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치는 이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 쪽에 조금 더 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탄탄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른 가격과 또 수요, 그러니까 P 곱하기 Q가 모두 다 괜찮은 구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을 약간 뭐 피크아웃이라고 보기에는 참 말이 안 되는 국면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연장세는 하반기 괜찮을 것이다 라는 쪽인데 그런 관점에서 어제 철강주들 포스코를 필두로 현대제철, 뭐 중소형 철강사 모두 다 강세를 보이는데 그중에서 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시행령이 제정되다 보니까 관련된 또 부산 지역 근처에 있는 철강사들도 수혜를 받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업황도 좋은데 실적 대비해서 비싸지 않은데 대표적인 게 대한제강이죠.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경기 민감주가 서서히 특히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많다고 이슈가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의 변화가 확인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테이퍼링은 시간의 문제일 뿐 이제 조만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적에 대한 변화와 철강주에 대한 흐름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동국제강이죠. 물론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대형주도 좋겠지만 중형주급에서 지금 라인업 갖추고 있는 동국제강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덜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측면들 기회 요인으로 충분히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화인베스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어제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인버티드 형광이라고 하는 부분, 즉 배는 바닥부터 이렇게 둥그스름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꺾인 그 배의 차체를 지지할 때 어떤 꺾어진 이 강이
이 철강이 좀 필요합니다. 이 중심으로 지지대를 역할을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보통 후판 가격과 동행하면서 같이 올라가게 되면 같은 상승한 값을 쳐준다라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가장 빠른 기자재업종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에 특화된 대표적인 철강사도 실적의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키스코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어제 대한제강이 급등한 배경은 물론 가덕도 신공항 얘기도 있었겠지만 철근에 대한 시황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높은데 마찬가지로 키스코홀딩스도 지금 환영철강, 한국철강은 상장사죠. 이런 회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지주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근 쪽에서 나오는 실적이나 동향들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치 영업이익에 육박한다라는 실적 흐름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또 하나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강점이 자사주가 한 25% 있습니다. 이를 소각을 한다거나 활용하게 되면 기업 가치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고요. 현금이 4천억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시총이 4천억입니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쪽에서 양호한 모습들을 가져갈 종목이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시세 흐름을 계속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철강주 계속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동국제강과 화인베스텔, 키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차트도 좀 보니까 일봉상으로 상승 추세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투자 시에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섹터이다라고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대세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관련주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부터 시세가 나온 게 아니라 지난주부터 사마 알루미늄 그리고 뭐 조일 알루미늄 등등 굉장히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에 좀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기니에서 쿠데타 여파 때문에 이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거든요. 아프리카 기니에서 나오는 알루미늄의 재료가 이 중국에 최대로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알루미늄에 대한 이 관심까지 좀 뜨겁습니다. 10년 만에 집중적인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이 섹터 지금 좀 살펴봐도 좋을까요? 네, 지금 알루미늄 가격 최근 들어서 강세죠. 어제 나왔던 뭐 쿠데타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참 나라가 긴 것 같습니다. 네, 기니라는 나라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그런 부분부터 지금 알루미늄 가격을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또 중국의 변화랑도 같이 있죠. 알루미늄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환경 규제로 알루미늄이 보니까 어떤 중국의 전 산업 중에서 CO2 배출량의 5% 이상을 차지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규제하셔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 때문에 지금 알루미늄은 이제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바뀌는 중국의 입장을 봤을 때 가격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알루미늄 수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알루미늄 알박이라고 그러죠. 이쪽으로도 많이 쓰이고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변하면서 차량 경량화 소재로 쓰입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무게가 한 40% 이상 차지를 하다 보니까 차가 무겁죠. 그러면 다른 쪽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를 줄일 때 가장 많이 내구성이나 그리고 무게를 생각했을 때 알루미늄이 적당하다라고 보면서 차량 경량화에 대표적인 수혜 쪽으로 부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커지는 게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알루미늄 관련된 쪽도 여전히 지금 시세가 진행되고 있고 괜찮은데 여기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뭔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은 살짝 들어가죠. 하지만 상반기 실적을 추정해 보게 되면 이유 있는 근거 있는 상승이다라고 바라보되 어떤 다시 좀 차익매물 나왔을 때를 한번 대응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와 함께 비철금속 관련된 쪽도 강한 변화가 이어지는 품목에 따라서 대응해 볼 게 없을까라고 보게 되면 지난주에는 또 심팩이라는 회사가 또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합금철, 망간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어지는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고요.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비철금속도 여전히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특히 비철금속의 강세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아무래도 경기의 변화까지도 같이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 확인해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알루미늄 관련된 쪽의 두 종목이 서진 시스템과 삼목 에스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진 시스템은 저희가 잘 알듯이 알루미늄을 통해서 함체라고 하는 쪽을 만들면서 특히 통신 부품, 5G 쪽으로 들어가는 중계기 기지국의 함체 쪽으로 많이 썼는데 매출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 말고 다른 쪽을 지금 노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가장 많이 또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게 전장 부품 쪽이죠. 특히 연료 전지를 밑에 감싸고 있는 부분들 이쪽을 알루미늄으로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서진 오토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이쪽에 대한 변화를 계속 이끌어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실적을 또 이끄는 쪽은 ESS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도 만만치 않게 실적 흐름들 텍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베트남 쪽에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한 다음에 S사라고 얘기하는데 삼성일 것 같습니다만 네, 그쪽으로 들어가는 변화를 나오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5G 관련주가 아니다. 여기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삼목에스폼은 알루미늄 거퓨집이죠. 네, 건설업황 괜찮다 보니까 올라간 가격만큼 더 올려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황금 ST인데 스테인레스입니다. 스테인레스도 요즘 보니까 주가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주가는 이를 좀 덜 반영했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생소한 이지인데 이 회사는 국내에서 산화철을 생산하는데 거의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아무도 안 하죠. 국내 1위고 전 세계적으로도 고급 산화철은 이지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이 부각되는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대표적인 비철금속 관련 쪽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를 좀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비철금속 수요 확대 가능성까지 짚어주시면서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으로 빗대어 봤을 때는 최근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만 요즘 이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조금 더 걱정이 크거든요. 대응 작전 좀 세워주시죠.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는 그렇게거니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용 지표 부진하게 발표되고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반응이 원자재 가격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커지고 게다가 운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해상운임 거의 계속 급등세죠. 기업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는데 경기가 제대로 못 산다라고 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들도 좀 커지고 있죠. 그 몫을 담당하는 게 지금 코로나19 델타 변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종합해서 봤었을 때 약간 시장의 의문점이나 의구점들이 조금씩 높아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좀 생각할 거 많고 계산기 두들길 게 많은 상황 쪽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기술주 사자. 가장 안전하겠다라는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달러와도 다시 강세,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상승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지표들이 다 어긋나면서 이어지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불확실한 구간을 신흥국 쪽에서 긍정적으로 가져갈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좀 크다란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의 큰 플러스 요인, 그래서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 장세, 특히 코스닥 중심의 변화를 계속 이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일단은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과 섹터 쪽에 계속 관심을 두되 저희가 보통 추석이 또 다 다음 주 연휴가 길게 있다 보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주가가 중소형주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개인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중소형주 쪽은 거의 이번 주에 거의 피크로 움직이는 전략 쪽에서 체크를 하시고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면 대형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안쪽으로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 그렇게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봤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강달러세가 연출되고 있고 또 국채 금리까지 1.36%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고 옵션 만기일이 끝난 다음 주부터는 대형주가 다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벌써 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수요일장 벌써 돌아왔는데 수요일마다 제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바로 허반석 전문위원님이 네, 스튜디오로 이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LG화학에 대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LG화학에 대해서 이 에너지 솔루션이랑 분할하는데 큰 어떻게 메리트가 있을까 이런 분할을 해도 네, 그렇죠. 배터리와 관련된 회사다. 그렇죠. 분할을 하고 나서 배터리와 관련 없는 사업 부분만 남겨놓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간 배터리 사업 부분이 성장했던 것처럼 양극재나 CNT 도전재 등 소재 쪽으로의 성장을 계획을 잡아놨다. 그래서 앞으로도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을 한 이후에라도 네. 배터리와 관련된 회사로 남아있을 LG화학이다. 이곳에 포인트를 맞춰보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매력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궁금해하셨거든요. 아주 속 시원하게 그 부분을 딱 짚어주셨고, 자 오늘의 종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종목까지 오늘 좀 시원하게 분석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솔브레인입니다. 신성장 동력을 장착했다, 장착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신성장 동력일까요? 네, 솔브레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화학 재료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브레인은 대부분 반도체 관련 섹터로 구분되어 있어서 반도체 섹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작전 리포트를 끝까지 살펴보시면 왜 솔브레인에 대해서 오늘 2차 전지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로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까지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 공정용 화학 재료를 공급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재료라고 한다면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제는 LG화학까지도 2차 전지 관련된 전지 제조사에 전해액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해액은 전해질과 그리고 전해액 첨가제 이렇게 함께 통틀어서 전해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매출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먼저 매출 비중을 보면 반도체가 약 상반기 기준으로 63%,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이 매출액이 16% 비중, 2차 전지 관련 전해액 등이 21%가량으로 반도체의 60% 이상 치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전해액 부분이 두 번째로 21%까지 높아졌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6%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기업 내 매출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가 6대 2대 1.5 정도로 이렇게 잘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면을 본다면 반도체 여전히 빅테크 중심으로 유망한 사업군이죠.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죠. LCD에서 OLED로 넘어왔고 OLED 시장도 노트북이나 휴대폰뿐만 아니라 대형 OLED TV까지도 유망한 산업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여전히 미래 성장성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섹터 유망한 산업 세 가지를 함께 매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본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기업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 중에 제가 유독 잘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장 가동률이 되겠죠. 반도체 상반기 기준 공장 가동률은 80%에 달했고요. 디스플레이는 60%가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공장의 가동률이 90%를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왔던 솔브레인의 여러 가지 면면들을 보았을 때 사업 포트폴리오도 세 분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유망한 산업군에 속해 있다. 그리고 공장 가동률을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50%를 모두 다 넘어서 있고 2차 전지는 90%에 육박하는 공장 가동률을 보였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성장성이 확보만 된다면 매출이 증가만 한다면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2차 전지 소재 부분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현재 30%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2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재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하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분기 매출액은 2,435억 원으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직전 분기 비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1.8% 매출액 증가가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431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4%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 이유는 결국 2차 전지 전해액 사업 부문에 있어서 이 전액의 원가 70%를 차지하는 전해질 LiPF6이라는 전해질 가격이 30% 이상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하지만 앞으로 3분기부터는 원재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판매 가격에 전가시켜서 영업이익 회복이 전망되는 3분기다. 정상화될 3분기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문별로 매출액을 따져보면 반도체 부문은 매출액이 약 1,537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3% 증가했습니다. 고객사 가동률이 증가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승의 수혜가 있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387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3% 정도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전방 LCD 관련된 부분이 아직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 호조 영향이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끼쳤고요. 2차 전지는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는 2차 전지 섹터는 따로 매출액이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생산 캐파나 가동률이나 그리고 원가 그리고 판매가 평균 판매가를 조금 계산을 해보니까 300억 원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분기 대비 25% 정도의 매출액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 봤을 때 3분기는 다른 섹터가 좀 먹여 살렸고 2차 전지 관련된 전해액 관련 매출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영업이익까지 좀 감소한 영향들이 있어서 3분기 2차 전지는 좋지 않았으나 2분기 2차 전지 관련된 영업이익은 좋지 않았으나 3분기부터 원재료에 대한 가격 상승을 판가에 전가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전 사업 부문 모두 다 좋아질 전망이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플랫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부문은 적자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로서 솔브레인을 지켜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DB금융투자에서는 바로 지금이 적기다. 라는 리포트를 9월 6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출액은 2,587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6% 이상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48억 원, 일각에서는 550억 또는 510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전 분기 대비 17%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데 2분기에 원재료 상승 영향이 매우 컸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전 사업 부문 수익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올해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좀 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약 1조 원 돌파 기준도 나오는데요. DB금융투자 기준으로는 매출액 9,987억 원, 전년 대비 13%의 성장. 영업이익은 2,101억 원, 전년 대비 3.6%의 성장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갱신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DB금융투자에서는 이렇게 9월 6일 리포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키움증권의 전망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은 1조 1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성장입니다. 영업이익은 DB금융투자보다 조금 더 많은 2,0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볼 것은 당기 순이익조차도 1,6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3D 낸드 신규 투자 집행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 입장에서는 여기에 맞춘 공급 증가가 실적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이 좀 지지부진하고 혼란한 와중에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을 주신다면 올해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면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까지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저가에 잘 매수를 해 놓으신다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현명한 투자 그리고 이 시기를 지루하지 않게 보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솔브레인은 매출액이 올해는 15%, 내년 13%, 후년도에도 11%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올해 플러스, 내년은 30%, 그리고 후년도에도 15%, 두 자릿수의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올해 56%, 내년 25%, 후년도에도 15%, 두 자릿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 만큼 2분기의 영업이익 악화가 원재료 상승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3분기부터 정상화되고 역대급 실적이 올해 분할 이후 올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일부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상향하는 기업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보율이 2020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재무 비율을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말 12,716%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리고 21년도 상반기 기준으로는 조금 더 늘어난 14,232%입니다. 퍼센트로 얘기를 하면 조금 몸에 와닿지 않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유보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20년도 말 기준 5천억에 조금 못 미치는 4,946억 원이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천억을 돌파함으로써 5,535억 원 유보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상반기 반기 보고서를 조금 더 뜯어보면 이 중에서 순현금성 자산이 1,200억 원 이상 될 수 있다라는 상반기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으로도 조금 더 탄탄한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유보금, 유보액은 증가하는 데 비해서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기업인가를 살펴보았더니 20년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41%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한 ROE도 30%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투입한 자기 자본 대비 얼마만큼 이익을 냈느냐를 살펴보는 건데 30%, ROE 30%, 영업이익률 20%면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이 솔브레인의 매출액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2차 전지 섹터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 2차 전지 섹터에서 왜 솔브레인을 가지고 왔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액 관련 2차 전지 매출액 증가율을 좀 볼 텐데요. 20년도에는 85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21년도에는 1,764억 원, 22년도에는 2,102억 원까지 2차 전지 관련된 전해액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2배 이상의 성장성을 보여줄 거고요. 21년도 상반기 전해액 관련된 매출은 약 7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신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2차 전지 전해액 부문의 실적 성장이 20년도 850억, 올해 1,700억을 넘기고 내년도에는 2,100억 원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거의 매년 따박따박 2배 또는 2배, 4배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부분인 만큼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솔브레인이 앞으로 캐파, 증설, 해외 공장 등에 대한 이슈들이 하나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솔브레인은 관심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후 차트이기 때문에 20년도 8월부터 차트가 나와 있죠. 그러면 추세선을 2년치 정도의 차트이지만 추세선을 한번 그려본다면 이러한 추세 바닥이 조금 형성이 됩니다. 이 추세 바닥을 지키고 우상향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두 자릿수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추세 하단을 그래도 지키더라 또는 추세 하단을 이탈하더라도 일부 금방 추세선까지는 회복하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되돌림 자리를 평행한 선을 그어서 올려보면 이렇게 되돌림 자리가 따박따박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 밴드 안에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DB금융투자와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KTB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오늘 각각 살펴봤습니다. DB금융투자는 9월 6일 발간된 리포트고요. 8월 18일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8월 2일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함께 살펴봤고요. 8월 18일 발간된 KTB투자증권 리포트 살펴보았는데요. 이 리포트에서 각각 이야기해주고 있는 목표 주가는 DB금융투자는 38만 원, 신한금융투자는 42만 원, KTB투자증권은 38만 원의 목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여력이 약 30%에서 46%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다음번 되돌림 자리라고 한다면 최소 36만 원 자리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3분기 실적의 정상화 그리고 2차 전지 판가의 상승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지금처럼만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선을 보시고 매매에 참고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솔브레인을 찾으면서 조금 유독 신경을 썼습니다. 첨보나 대주전자재료, LNF 모두 다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캐펙스 증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하지만 주가의 면면을 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쯤에서 수익 실현을 해볼까라고 하는 전고점 영역에 다 다다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솔브레인도 앞으로 내년, 후년도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으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에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린 경향이 있지만 한번 오늘 말씀드린 리포트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거나 유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꼼꼼히 공부를 해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솔브레인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리포트 분석 좀 시청하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셨을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도 2차 전지에서는 꽤나 유명한 종목인데 앞으로 정말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서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힘을 실은 그런 주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전송한다면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리포트가 네.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같이 리포트를 공유해드리고요. 네. 이번 주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에서 궁금하신 사항들 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네. 자신들의 견해를 그리고 또 저의 견해도 시장의 견해와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허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이 집단 지성이라고 하죠.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의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유소 운영 원칙 확인하시죠.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한 뒤에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포트 만나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첫 번째 종목들, 모든 종목들 목표 가격과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습니다. 네, 동신건설과 삼익 THK 4월 달에 들어온 종목들 14% 수익 내줬고요. 서암 기계공업 6월 달에 들어왔죠. 15%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습니다. CJ ENM 26.67% 챙겨가면서 목표 가격에 18만 원에 도달했고요. YJM 게임즈도 16.96% 단기간에 목표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태경 BK 수익률 확정 지어놨고요. 32.8%입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시면 현대코퍼레이션이 지금 약간 손실 조금 더 확보하는 모습이고요. 알랩 1.64% 상승권, 수익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광주 신세계 최근에 시세가 나왔고 아직도 그 수익권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조금씩 더 챙겨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15.15% 수익 내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는 2.9%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마지막 장 종목들 대웅제약과 삼강 M&T가 마이너스권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텍이 그저께 한번 시세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두 자릿대 수익률을 회복해주는 모습이거든요. 현재 12.10%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에도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한번 짚어주셨었는데 이 폐배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탄소 배출권 강화에 대한 그런 섹터로 좀 분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2차 전지 이 산업이 워낙에 활성화되고 커지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회사들이 또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뭐 폐배터리 관련된 테마들 형성되는 모습이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렸던 이제 종목들 좀 소형주들이었죠.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된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쪽 sek터 역시 인류 생존 테마에 들어가지 않나. 결국 2차 전지로 친환경 자동차로 우리가 이렇게 가는 이유 역시 인류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류 생존 테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전기차, 수소차 등 이제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는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생산도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친환경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내연 기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연간 한 5% 수준인데요. 이게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6월 전기차 판매량이 59만 대였습니다. 월별 판매 증가율은 국가별로 좀 상이하지만 거의 뭐 두 자릿수로 상승세 지속되고 있고 지난달 대비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봐도 뭐 한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폭발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100% 이상 증가를 한 그런 수치입니다. 2020년도에 850만 대가 이제 전기차가 팔렸고 2025년에는 2,200만 대가 이제 팔릴 예정이다라고 이제 뭐 추정치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향후 배터리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에 따른 이 배터리 폐기물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커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터리 3사들, 삼성 SDI까지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특허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큰 시장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섹터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모멘텀을 폐배터리 관련 섹터들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겠죠.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30년부터 해서 뭐 20조 정도의 규모로 확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약 한 1.6조 정도의 시장 규모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판매가 더 많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배터리들이 수명이 다하는 시점이 왔을 때는 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40년도쯤에는 이게 20조에서 80조 시장으로 또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배터리 3사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적인 상승 탄력은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이는 만큼 우리는 좀 더 중소형주들 위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두 종목이 영화테크랑 파워로직스였어요. 영화테크가 좀 더 주가 시세가 강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파워로직스까지 같은 부분에 분류가 돼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일 이제 NPC라는 이제 기업이 좀 급등을 해줬는데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이제 폐배터리 운반을 할 때 이런 배터리들을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이렇게 좀 운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뭐 준비를 한다라고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와줬고 대장급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흐름은 MPC가 조금 더 주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화테크가 기존에 뭐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주가 강하게 좀 움직여줬던 부분들 생각한다면 잠시 대장 자리를 내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두 종목의 흐름 주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고 우상향 흐름 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시세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가 한 차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트렌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는 섹터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하는 섹터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정이 나올 시 눌림에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시세가 올라오면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더 큰 필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하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그리고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공부들 그리고 주식시장 이야기들 더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들 세워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뒤 개장하고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